네, 아르메니아 단기 선교 보고 드리겠습니다. 2주 전에 저희가 이제 가서 목요일날 출발해서 화요일날 도착을 했고, 이번에는 2주 전에 받았던 강단 메시지 두 흐름이라는 메시지를 붙잡고 다녀왔습니다. 여기가 아르메니아도 이제 아시겠지만 옛날에 구소련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직항은 없었고 러시아 모스크바를 거쳐서 아르메니아로 갔는데요. 이제 9시간 비행기를 타고 그다음에 이제 3시간 다시 또 비행기를 타서 도착을 했는데, 이제 좀 약간 깜짝 놀랐던 건 중간에 잠깐 모스크바에 경유를 했을 때 5월이잖아요. 근데 눈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날씨 때문에 좀 깜짝 놀랐는데,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보다 조금 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했었어요. 넘겨주세요.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좀 많이 생소한 그런 나라인데,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은 굉장히 작은 나라거든요. 인구가 300만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또 특이한 점은 이 나라가 국내에 있는 아르메니아는 300만 명인데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아르메니아인이 800만 명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고, 아르메니아 국내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일자리가 없고 실업률이 거의 30% 정도? 그래서 남자분들은 대부분 다 해외로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시고 돈을 벌고, 이제 그 수입이 아르메니아 국내로 이렇게 들어오는 형편이더라고요. 그런 특이한 점이 있는 나라였고요. 그리고 아르메니아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수도는 예레반이고, 이 나라가 또 특이했던 게, 이렇게 성경을 제가 직접 찍었는데 고유 언어가 따로 있는데 러시아어도 많이 통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나라가 또 특이한 부분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을 했다는 점에서 특이할 만한 점을 보이는데, AD 301년에 제일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 로마는 313년에 12년 후에 로마는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더라고요. 보이는 이제 이 나라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약간 그런 선민사상 비슷하게 그런 게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그 나라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너무 이런 자부심이 강한데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자부심이 굉장히 초라한 그런 현실을 가지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약소국이고, 다 넘겨주시면은 다음 장요. 보시면 이렇게 아시겠지만 주변 다 무슬림 국가들이에요. 그루지아랑 터키, 이란, 아제르바이잔, 러시아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 이런 강국 속에서 둘러싸여 있는 약소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이나 한국처럼 좀 이렇게 약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라가 과거에는 좀 굉장히 큰 나라였는데, 주변에 무슬림 국가들에게서 계속 공격을 받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그 사람들 말로는 옛날에는 이쪽 바다 끝에서 저 바다 끝까지가 다 아르메니아 땅이었대요. 근데 자꾸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했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 나라라서, 한편으로는 저희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한이라는 그런 정서를 여기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듯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은 껍데기 허울 뿐인 그런 과거의 뭔가 영광스러운 그런 과거를 좀 가지고 있는 듯 해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게 여겨지기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기독교에 자부심이 굉장히 커서 어딜 가든지 물론 저희가 생각하는 교회랑 약간 다르죠. 정교회가 여기 있는데, 정교회나 십자가,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부분들을 어디 가든 다 볼 수 있고요. 저는 조금 인상이 남았던 건, 면세점에 일반적으로 가면 저는 이제 항상 어디 가면은 일부러 자석을 사 모으거든요. 그 나라 지도 이렇게 돼 있는. 근데 가보면 그 나라 특이했던 게 이렇게 전부 그런 면세점 같은 막 자석을 이렇게 보면 그 나라 특징적인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한 그게 다 있더라고요. 십자가, 성경책도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놓고, 뭐 어린 양 이런 문양이라던가 다 옛날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부분들을 관광 상품화 시켜놓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도 지금 먹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껍데기만 남은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이제 있었고요.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갔다 온 그런 나라들과 굉장히 또 다른 면들을 볼 수 있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와닿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르메니아 이번 어떻게 연결돼서 가게 됐냐면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루스탄 목사님이라는 분을 저희가 키르기즈스탄 가서 만났던 현지인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아르메니아에 6년 정도 선교사로
가 계시다가 지난 8월 달에 철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파송지 이제 러시아의 노보시비르스크라는 곳으로 파송이 얼마 전에 되셨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역하셨던 분이고 거기 현지 제자는 있는데 이제 계속 가서 훈련을 시켜주실 그런 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어서 신목사님께 요청을 하신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6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그 열매 결과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헬릭이라는 제자가 남겨졌어요. 한 명. 이 사람이 이제 나 먼저 흩어진 자였는데 나이가 굉장히 어린 친구거든요. 딱 보시면 안 그렇게 보이겠지만 한 달 27입니다. 27인데 굉장히 덩치도 좋고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의대생이에요. 5학년이고 어떻게 보면 학생이고 굉장히 바쁘고 어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역을 굉장히 정말 잘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원래는 지금 예레반 수도에서 의대를 다니고 있고 주말이면은 집으로 가요. 가서 가족들이 거기 있으니까 가족들에게도 메시지를 하고 본인이 원래 출석하던 교회에 토요일마다 전도학교가 있는데 거기 직접 가서 메시지를 직접 하더라고요. 하고 여기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디아스포라가 많이 있어요. 친척들이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뭐 리투아니아, 미국, 요르단, 다른 뭐 아르메니아 지역에도 있고 그래서 스카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틀어놔요. 요르단이랑 미국 동시에 이렇게 틀어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뭐 토요일 아침 9시, 뭐 12시 오후에는 전도학교 가서 메시지를 주고 이런 식으로 직접 이렇게 하고 랩런트를 집으로 초청을 해서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본인 공부도 바쁠 텐데 이렇게 메신저로서 역할을 굉장히 잘 감당을 하고 있었고요. 생각보다 이쪽 분들이 러시아 일상생활을 언어는 다 알아들으시고 통하는데 메시지는 아무래도 이제 아르메니아가 더 편하니까 이제 헬릭이라는 친구가 러시아로 메시지를 받으면 이제 아르메니아로 통역을 이렇게 한다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처음에 저희가 예레반을 갔는데 수도에서 여기는 저쪽 맨 뒤에 서 계시는 회색 남방 입으신 분이 타툴 집사님이신데 이분 집에 갔었어요. 근데 여기도 원래 아까 루스탄 목사님이 처음 만나셨던 분이고 원래는 복을 먼저 받으시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복음을 더 확실하게 받으신 케이스였고요. 지금은 헬릭이 여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메시지를 계속 전달을 해주고 있었고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가셔서도 메시지 복음 도표 메시지를 다 전달을 해주셨었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에 되게 많이 와닿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강단 메시지 두 흐름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갔잖아요. 근데 갔는데 여기서도 목사님이 서론에서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이 나라가 이 집사님께서 이 나라의 역사 이야기를 굉장히 장황하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강의처럼 막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아픔이 많이 있는 나라구나. 기독교 하나님 복음을 주신 나라고 여기에 어떻게 말을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 다데오라는 제자 2명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순교를 한 나라래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다 정교회잖아요. 그래서 정교회라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성당이랑 비슷하거든요. 다음에 벽화 있고 마리아를 많이 강조를 하고 우상숭배죠, 한마디로 하면. 근데 그런 부분이 껍데기가 많이 남아있는 우상숭배 복음과 좀 막 반대가 되어버렸는데 그 두 흐름에 대한 메시지를 서론에 다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전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이 이제 가인과 아벨도 똑같이 복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다른 두 흐름을 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도 그런 다른 흐름을 타게 된 그런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좀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고 질문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 집사님 댁이 한 3층, 4층 되는 그런 집이었는데 거기 꼭대기에서 이렇게 찍은 건데요. 이런 건물이 옛날 구소련 시대 때 지어진 그런 아파트인데 한 60년, 70년 된 아파트인데 지금도 사람들이 이런 곳에 살아요. 근데 이런 게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구소련에 가면. 이제 여기서 금요일날 사역을 마치고 한 차로 3시간을 이렇게 가서 여기가 그 헬릭의 원래 집이에요. 다른 도시고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길이 굉장히 좋아서 여기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하면서 갔어요. 길이 한 3시간이었는데 난 항상 이제 헬릭은 주말마다 그런 길을 이렇게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토요일 도착을 했었는데 원래 전도학교를 교회에서 하는데 이제 이때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일부러 전도학교 참석하시는 분들이 헬릭 집으로 왔어요. 근데 대부분은 헬릭이가 이제 가족들, 친척들이었고요.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 맨 앞에 계시는 분이 이제 헬릭 어머니, 뭐 이모, 할머니, 여동생 이런 분들이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해외로 많이 이제 일하러 나가시는 상태이고요. 근데 가족분들이 굉장히 말씀을 잘 받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이미 오래 복음 메시지를 들으신 상태였고 어떤 분들은 원래 나가시던 교회가 있는데 복음을 말하지 않으니까 뭐 안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예배를 지교회처럼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여기서도 목사님이 복음투표 메시지를 하루 꽉 채워서 그 많은 메시지를 하루에 다 이렇게 전달을 해주셨었어요. 그리고 다음날은 주일날이었는데 찬양교회라는 곳을 갔는데 여기 있는 헬리게 10년 다니기 시작한 지 10여 년 정도 됐는데 이 친구도 원래 10대 때 방황을 했었대요. 10대 때 방황을 하다가 가족들이 이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본인도 같이 출석을 했는데 루스턴 목사님이 아르메니아에 가셔서 교회들을 일부러 다니시면서 목사님들한테 먼저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곳이었는데 여기 목사님이 복음을 받으셨고 그때 헬릭은 그냥 이 교회 성도였는데 지금은 입장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 교회 목사님이 교회가 작고 약하고 힘이 없가다 보니까 근데 이제 헬릭은 말씀을 들으면서 본인이 힘을 얻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토요일날 전도학교 때 여기 목사님이 메시지를 들으세요. 헬릭이 한 메시지를. 근데 여기 가는데 굉장히 작은 그런 교회였고요. 이름은 찬양교회예요. 여기서 메시지를 들었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 특이했던 점은 해외 나가면 많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순절 계열이라 그래서 방언이라던가 신비 쪽을 좀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여기도 그런 교회 중 그런 흐름을 좀 탔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요즘에 많이 좀 갈등화되는 부분이 그런 방언에 대한 부분이었대요. 방언을 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이슈가 굉장히 많이 지금 공론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고요. 네,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렸고 목사님 때 메시지를 해주셨습니다. 하고 넘겨주세요. 끝나고 나서 이쪽 중간에 계시는 분이 담임 목사님 옆에 계시는 분이 교회 사역자분이셨는데 같이 헬릭 집으로 오셔서 목사님께 메시지를 따로 이렇게 대화를 하시고 다시 메시지를 목사님이 방언에 대한 부분, 삼일체에 대한 부분 이런 거랑 그리고 메시지를 한 번 더 하셨는데 메시지를 잘 들으셨어요. 그리고 저 까만 옷을 입은 사역자분 같은 경우는 원래 본인이 일도 하시고 사역도 하시는 곳이 이 나라가 아니라 러시아 모스크바인데 하나님이 본인을 왠지 러시아로 가지 말고 잠깐 이렇게 기다리라고 하시는 시간표인 것 같아서 안 가시고 러시아로 안 가시고 아르메니아에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목사님과 만남을 허락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되게 전도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있으신 분인데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고 시작을 아직 하지 못하셨을 때요. 굉장히 오랫동안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 만남이나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라고 느껴지셨나봐요. 훈련이 끝나고 저녁에 잠깐 이제 지역 교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자고 해서 잠깐 차를 타고 한번 돌았었는데 좀 특이했던 점은 이 나라가 아무래도 주변에 무슬림 국가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고 그래서 주변 무슬림 국가들에 비해서는 박해나 핍박이 당연히 덜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도시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인데요. 성도가 600명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옆에 있는 작은 건물이 어찌 보면 약간 미션홈 같은 그런 데인데 주변 바로 옆에 이란이 있으니까 이란에서 무비자로 한 3개월? 관광비자로 3개월 정도는 그냥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야, 이 나라로. 오면 그 이란에서 있는 기독교인들을 데려와서 훈련을 3개월 시키고 다시 재파송을 해서 보낸대요. 근데 그거를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아르메니아가 이런 나라로 훈련 센터로 쓰임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셨는데 이런 하고 있는 장로교회가 있더라고요. 물론 얼마만큼 복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여기 교회를 많이 지원을 해준대요. 그래서 여기를 잠깐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아르메니아 정교회 사도교회인데 이런 식의 교회들이 되게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가게 되면 돌로 이렇게 쌓아놓고 연결해서 들어가 보면 다 이렇게 많이 보는 벽화 이런 게 있고 여기 같은 이 오른쪽에 있는 문양 같은 경우는 십자가 문양이 아르메니아 고유의 그런 십자가 문양이에요. 이런 식으로 많이 있고요. 이런 마리아 중심의 그런 벽화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목사님 가서 이렇게 보시면서 현장 보고 하시면서 어떤 부분 말씀하셨었냐면은 저희가 무슬림 복음화라는 기도 제목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다민족을 통한 무슬림 복음화. 그러면서 이제 북아프리카 쪽에는 에티오피아가 거점이 되어서 그 주변 무슬림 국가들을 복음할 수 있고 그리고 동남아시아 이쪽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가 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는 중동이잖아요. 그래서 중동 지방 같은 경우는 아르메니아가 거점이 되어서 주변 무슬림 국가들을 복음할 수 있는 중요한 선교 센터, 훈련 센터 거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이제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조건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분명히 이 나라의 복음을 또 주신 이유도 있을 거고 다시 복음이 회복되기만 한다면 정말 주변 무슬림 국가들을 복음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요. 이번에 이제 예레반 아까 갔던 곳이랑 바나조르가 아직 잠정적으로 주교를 확정이 됐는데 여기 중심으로 집중훈련이 좀 지속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헨리 제자우리 헨리가 그리고 각 교회 담당 중직자분들이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 전담을 노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2차 단계 선교는 아마 7월 둘째 주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다시 2차로 가서 집중훈련이 계속이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르메니아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가 될 텐데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 주변 무슬림 국가들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